안녕하세요.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디자이너 하디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책에 있는 눕기 따기 예제 중에서 세 번째 예제를 해볼 거예요. 바로 동물의 털이나 이런 머리카락 등 외곽에 뭐가 있어서 복잡한 형태의 눕기를 따볼 거예요. 책에 포함되어 있는 다른 예제들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른 것들은 거의 또렷한 외곽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복잡한 외곽을 가지고 있을 때는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볼게요. 사진을 열어서 시작해 볼게요. 파일에 열기를 눌러주시고 예제 파일 중에 눕기 셀렉트 마스크 JPG 파일을 열어주시면 돼요. 자, 포토샵 2020 이후 버전에서는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외곽을 잡아주는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것과 수동으로 하는 걸 같이 사용해 볼 거예요. 도구 중에 이렇게 생긴 개체 선택 도구를 클릭해 주시고요. 옵션 바에 셀렉트 서브젝트 피사체 선택을 클릭해 줄게요. 그럼 포토샵에서 알아서 개체를 인식해서 자동으로 선택을 해줄 거예요. 여기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만지기 위해서 셀렉트 앤 마스크를 눌러볼 거예요. 이게 외곽이 복잡한, 특히 지금처럼 털이 있는 윤곽을 딸 때는 아주 유용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화면이 이렇게 바뀌었을 건데요.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뷰, 보기 모드를 설정하실 수 있어요. 지금 화면에 원래 사진색으로 나오는 영역이 선택된 부분이고요. 빨간색으로 된 부분이 선택이 안 된 부분이에요. 이게 보기 좀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다른 거를 클릭해서 보기 편한 걸로 바꿔주실 수도 있어요. 검정색이나 흰색으로 보실 수도 있고요. 개미들의 행진이 일반적인 선택을 했을 때 보이는 이 점점점이거든요. 이걸로 보실 수도 있고 어니언 스킨으로 해서 살짝 반투명하게 볼 수도 있어요. 지금은 우선 저는 오버레이로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위에 옵션 바에 보니까 리파인 헤어, 한글판은 가는 선 다듬기라는 기능이 생겼는데요. 클릭해 주시면 포토샵이 가장자리에 있는 털과 수염을 자연스럽게 추적해 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직 완벽하지는 않죠. 지금 이 입부분이 선택이 안 됐고요. 이 영역도 살짝 부자연스러워요. 그리고 여기에 비해서 이 부분의 털은 조금 뭉툭하게 선택이 된 게 보이죠? 여기만 살짝 수정을 해볼게요. 도구 상자 중에 세 번째 줄에 브러쉬 툴이 있어요. 클릭해 주시고 선택 영역을 추가할 수 있는 플러스, 그리고 키보드에 대괄호 키를 눌러서 마우스 크기를 조정해 주세요. 지금은 입부분이 선택이 좀 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클릭 앤 드래그 해가지고 선택을 추가해 줄게요. Alt 누른 상태로 마우스 휠을 올려서 조금 더 세밀하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스페이스바 누른 채로 드래그해서 밑에 쪽으로 가주시고 이 영역을 수정해 볼 거예요. 브러쉬 도구 위에 보시면 Refine Edge 브러쉬 툴, 한글판은 가장자리 다듬기 브러쉬 도구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지금처럼 목, 털이 있는 부분의 가장자리를 효과적으로 다듬을 수 있는 도구예요. 마우스의 크기는 털의 길이랑 비슷하게 설정해 주시면 돼요. 너무 넓으면 포토샵이 계산을 많이 하면서 선택 범위가 지저분해질 거고 너무 작으면 계산하는 범위가 너무 좁아져서 의미가 없을 거예요. 털 길이랑 비슷하게 해주시면 되고요. 추적하고 싶은 부분을 클릭 앤 드래그 해서 가장자리를 따주시면 돼요. 지금은 다리 부분, 지금 살짝씩 부드러워지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해주면 아까보다는 조금 더 자연스럽게 따진 게 확인이 되죠. 선택 영역을 조금 더 명확하게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보기를 클릭하시고 여기에 블랙 앤 화이트, 흑백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이 영역에서 흰색은 선택이 된 부분, 검정색은 선택이 안 된 부분이고요. 살짝 회색으로 나오는 이런 부분은 반투명하게 선택이 됐다라는 뜻이에요. 극세사나 부드러운 동물의 털 같은 이런 외곽은 이렇게 반투명하게 선택되는 게 자연스러운 경우가 훨씬 많아요. 자, 마지막으로 살짝만 더 다듬어 볼 건데요. 오른쪽 메뉴에 보시면 현재 선택된 영역을 수정할 수 있는 메뉴들이 있어요. 스무스, 매끄럽게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이렇게 올려보면요. 특히 수염 부분의 영역이 조금 더 매끄러워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지금은 너무 높이진 않고 한 7 정도로만 살짝만 높여볼게요. 밑에 있는 패던은 올리면 블러 처리를 한 것처럼 이렇게 흐려질 거예요. 지금 이건 0으로 놓고요. 컨트라스트, 대비는 흰색과 검정색 부분의 대비를 높이는 거예요. 보다 또렷한 윤곽선을 만들 때는 좋지만 지금 이미지에서는 경계선이 살짝 부드러운 게 좋기 때문에 살짝만 올려줄게요. 15에서 16 정도로 살짝만 올려주고요. Shift 엣지는 플러스로 바꿨을 때 원래 영역보다 선택 범위가 늘어나고요. 마이너스로 하면 원래 영역보다 선택 범위가 줄어들어요. 지금 이건 0%로 설정해서 원래 외곽과 똑같이 딸 거예요.
맨 밑에 보시면요. 이 출력물을 최종적인 결과물로 어떻게 뽑아낼지 설정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선택 영역으로 내보낼 수도 있고 레이어 마스크나 새 레이어 등등이 있는데 지금은 새 레이어로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원래 있던 레이어 그대로 있고요. 그 위에 우리가 방금 선택했던 영역만 새 레이어로 뽑아낸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잘 따라오셨나요? 자동 기능이 많아져서 생각보다 방법이 많이 복잡하지는 않았죠. 눕기 따는 방법은 이렇게 다양하고 사진마다 난이도도 굉장히 달라요. 여러 가지 사진으로 다양하게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뵐게요.